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험 상담을 받을 때, 금융상품 권유를 받을 때, 건강식품을 권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결정하세요. 언뜻 들으면 당신의 자립을 존중하는 말 같습니다. 어른으로서의 판단력을 인정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존중이 아닙니다. 이건 고립입니다. 혼자 결정하세요라는 말 뒤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압박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확인하지 못하게, 비교하지 못하게, 상담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 과정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물어볼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이 들어서 판단력 떨어졌다는 말을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자 결정하라는 압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상담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혼자 결정하세요라는 말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3단계 구조가 있습니다. 1단계 자존심 건드리기 어른이시니까.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어른이신데 이 정도는 판단하시겠죠. 이 말들이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당신의 판단력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의도는 다릅니다. 물어보면 나이 들었다는 인상을 줄 겁니다.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이것도 판단 못한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요.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굳이 자녀분께 설명 안 드려도 되실 것 같은데요. 금융상품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바로 결정하시는데 고객님만 계속 고민하시네요.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순간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암시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2단계 비교 차단하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랑 저거랑 비교하시면 더 헷갈리세요. 이 말들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비교하면 이 상품의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물어보면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비교하면 머리만 아파집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비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적금 상품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은행 상품이 제일 괜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이 그걸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세요. 이미 검증된 제품이니까 믿고 드세요.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암시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판매자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말로 비교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3단계 확인 방해하기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외부에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확인하면 문제가 발견될 거라는 걸 판매자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 경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외부 확인 불필요한 마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소비자원은 뭐든지 안 좋다고만 해요. 은행은 자기네 이익만 챙기니까 믿을 수 없어요. 자식들은 잘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확인해봤자 소용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 대화입니다. 보험 판매자 금융감독원에 물어보시면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만 반복할 거예요. 그거 듣자고 시간 낭비하실 거예요? 투자상품 판매자 자녀분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만 하실 텐데요. 건강식품 판매자 의사한테 물어보시면 건강식품은 다 필요 없다고 할 거예요. 약만 팔아야 하니까요. 모두 같은 전략입니다. 확인하려는 시도를 미리 무력화시킵니다. 확인해봤자 도움 안 된다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권위 있는 사람의 반대 의견을 미리 제시하면 실제 확인 행동이 70% 감소합니다. 판매자는 이걸 이용합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 구조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서 물어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잡하다고 말해서 비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확인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해서 검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자립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건 고립된 결정입니다. 혼자 결정하라는 압박은 모든 연령대에 통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압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 사회적 관계 축소 물어볼 사람이 줄어듦. 첫 번째 이유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는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35명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즉시 물어보려면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오늘만 이 조건입니다. 하지만 70대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만이라는 기회는 사라집니다. 결국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정기적 사회 접촉 빈도는 30대의 15 수준입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을 지키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20대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70대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구나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70대는 물어보는 걸 꺼립니다. 나이 들어서 이것도 판단 못한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요.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 정도는 충분히 판단하시잖아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은 맞아.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판단력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능력 저하에 대한 지적에 30대보다 3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민감성이 도움 요청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결정을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30대가 잘못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에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잘못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면 75세입니다. 10년 후면 80세입니다. 다시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70대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더 흔들립니다.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안 하시면 이 조건 다시 안 나와요. 30대라면 나중에 또 기회 있겠지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나한테 나중이 얼마나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됩니다. 결국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기회 상실에 대한 불안이 30대보다 2배 높습니다. 이 불안이 성급한 결정을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과거 경험을 과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70대는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30년 전에도 보험 가입해 봤습니다. 20년 전에도 적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내가 잘 알아. 30년 전에도 해봤으니까. 하지만 30년 전 보험과 지금 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도 해봤다는 경험 때문에 새로운 상담 없이 과거 경험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보다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경향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을 방해합니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설명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30대가 친구에게 물어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한마디면 됩니다. 배경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70대가 자식에게 물어볼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그게 뭔데요? 부터 시작됩니다. 용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10분 설명해야 겨우 상황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라고 압박합니다. 10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노인 무시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물어봤다가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기예요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상합니다. 나를 애 취급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분들은 요즘 바쁘셔서 제대로 봐주지도 않으실 텐데요. 어차피 어르신 돈인데 어르신이 결정하세요. 이 말이 먹힙니다. 당신은 맞아. 내 돈인데 내가 결정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관계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 금전 문제 논의 시 갈등 발생 확률은 일반 대화의 4배입니다. 이 갈등 회피 심리가 상담을 막습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노년에는 혼자 결정하라는 압박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물어볼 사람이 적고 자존심이 걸리고 시간이 부족하고 과거 경험을 과신하고 자식에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정보 없이, 비교 없이, 확인 없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대부분 실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아들, 딸한테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화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대부분의 판매자는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아드님은 바쁘실 텐데 괜히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어르신이 직접 설명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제3자 앞에서 설명하면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그거 수수료 얼마예요? 그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한 거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번엔 녹음하면서 들을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제3자에게 설명하는 걸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잘 기억할 수 있게 이 대화 녹음해도 될까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런데 녹음을 시작하면 판매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녹음 전 오늘만 이 조건이에요. 빨리 결정하세요. 녹음 후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왜 달라질까요?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음된 내용은 증거가 됩니다. 과장된 설명을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집니다. 만약 판매자가 녹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녹음하시면 곤란한데요. 회사 방침상 녹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설명하신 내용을 문서로 주세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녹음이나 문서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한다는 건 나중에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약서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읽어보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판매자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읽으시면 되죠. 제가 옆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 가져가시면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이 조건 못 드려요. 왜 가져가는 걸 막을까요? 집에서 천천히 읽으면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보여주면 이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판매자가 반대하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계약서를 집에서 읽는 게 습관이에요. 잃어버릴 일 없어요. 내일 꼭 연락드릴게요.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하루 기다리는 게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하루를 못 기다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이 상품 괜찮은지 확인하고 올게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소비자원에 문의하고 연락드릴게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판매자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기 물어보시면 당연히 안 좋다고 할 거예요. 은행은 자기네 상품만 권하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시간만 낭비하세요. 이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네, 확인하시고 오세요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확인을 막는다는 건 확인하면 문제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판매자가 반대하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제 습관이 그래요. 큰 금액은 꼭 확인하고 결정해요. 이해해 주세요. 외부 확인을 막는 상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비슷한 상품 가입했는데 어떤지 물어보고 올게요. 아는 분이 이런 거 잘 아시니까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판매자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른 분 상황은 고객님이랑 달라요. 친구분 말씀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문가인데 친구분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말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비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비교해 보시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를 막는다는 건 비교하면 질 거라는 뜻입니다. 판매자가 반대하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저는 비교해 보는 게 습관이에요.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비교를 막는 상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5번째 방법입니다. 이 5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설명 요청하기, 녹음이나 문서화 요구하기, 계약서 집에 가져가기, 외부 기관에 확인하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이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이 모든 과정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가 상담을 확보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제 자식한테 설명해 주세요. 녹음해도 되죠? 집에 가져가서 읽어볼게요. 은행에 확인하고 올게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이 5가지 중 하나만 말해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혼자 결정하세요라는 말은 확인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확인하시고 오세요. 다른 곳과 비교해 보세요. 자녀분께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데 물어보면 시간만 낭비하세요. 어른이신데 혼자 판단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상담을 권하는가, 상담을 막는가. 상담을 권하면 정상입니다. 상담을 막으면 위험합니다. 혼자 결정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확인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확인해야 합니다. 2번째 원칙입니다. 상담은 의존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의존은 뭡니까? 저 어떻게 할까요? 저 대신 결정해 주세요. 이건 의존입니다. 검증은 뭡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 조건이 괜찮은 건가요? 이건 검증입니다. 차이를 아십니까? 의존은 결정을 넘기는 겁니다. 검증은 내 판단을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건 검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거 정상적인 조건인지 봐주세요. 제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건 의존이 아닙니다. 이건 검증입니다. 검증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번째 원칙입니다.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20대는 어떻습니까?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습니다. 늦게 결정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70대는 어떻습니까? 빨리 결정하면 실수를 합니다. 천천히 결정해야 실수를 피합니다. 차이를 아십니까? 20대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 놓쳐도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70대는 기회가 적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대는 빨리 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70대는 천천히 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일주일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말을 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이건 현명한 겁니다.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혼자 결정하세요. 확인하지 마세요입니다. 상담은 의존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빠른 결정이 아니라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20대는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지만 70대는 천천히 결정해야 실수를 피합니다.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제 자식한테 설명해 주세요. 녹음해도 되죠? 내일 다시 올게요. 이 말을 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하지 마세요래요. 친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요. 은행 직원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만 반복해요. 물어봤는데 답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했는데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는 찬성, B는 반대, C는 중립.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담 결과가 엇갈릴 때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